내가 원하는 치유의 방향으로 내 몸이 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성이 항상 있죠. 내가 이제 이 길을 가는데 그 경주마처럼 양쪽 가리고 막 달려서 갔는데 여기가 아닌가벼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치유를 하더라도 항상 내가 원하는 치유의 방향으로 내 몸이 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성이 항상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냥 어떤 약초 먹으면 되는 건 줄 알고 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그냥 먹으면 낫는 줄 알고 또 그게 뭐 부정적인 증상은 명현현상인 줄 알고 그냥 하다가 이제 응급실 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치유의 목표가 뭐냐면 암 낫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치유의 목표는 암 낫는 게 아니에요. 건강성 회복이 목표입니다. 건강성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암 등 기타 여러 질병이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암덩어리를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암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는 종국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냥 과정에선 별 의미가 없고 내 건강성이 회복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건강성이 회복되는 걸 어떻게 아느냐? 우선 컨디션이 달라지겠죠. 내가 이 암이라는 게 아주 기분도 좋고 뭐 몸도 날아갈 것 같고 아픈 거 하나 없다가 갑자기 다음날 꼴까닥 하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과정을 다 거칩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 갑자기 콱 하고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죽음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자연 치유를 하는데 몸이 좋아져요. 식욕이 나고 피곤이 사라지고 활력이 있고 옛날엔 10분도 못 걸었는데 뭐 1시간, 2시간을 뭐 걷고 산을 오르고 느낌이 좋고 잠을 잘 자고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팍 퍼져서 꼴까닥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내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면 이거 내가 잘하고 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컨디션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뇌피셜로 나 좋아지고 있어 해서 사실은 아닌데 그건 좋다고 느낄 수도 있어. 그냥 자기 체면으로. 그래서 그거를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객관화하는 게 바로 피검사. 피검사로 객관화하는데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피검사해서 의사한테 뭐 피검사 어때?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병원에서 하는 피검사를 보는 목적과 내가 치유하는 내가 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병원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 알아보려고 피검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아주 치료하기 어렵지만 않은 상황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코멘트도 안 해줍니다. 근데 내가 하는 피검사는 내 몸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나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은 정상, 비정상을 보거든요. 근데 이건 정상, 비정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비정상이라도 계속 정상으로 향해 가고 있다면 그건 잘하고 있는 거고요. 정상이라도 계속 비정상 쪽으로 나빠지고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우리 건강성을 나타내는 그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상, 비정상이 아니라 이상적인 수치가 있어요.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백혈구 검사가 있습니다. 백혈구수 검사가 있는데 백혈구는 다양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세포를 나누는 백혈구 분화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림프구라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면역에서 이 암을 담당하는 면역은 바로 림프구 면역입니다. 림프구. 이게 자율신경의 부교감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백혈구 분화 검사 림프구 수치가 저는 45%를 이제 추구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통 10%대가 많습니다. 암 환자들. 10% 이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10%대 초반이었는데 제가 오대산에서 치병하면서 45%까지 딱 찍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거고요. 제가 이제 회사에 복지 가니까 한 30% 초반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한 30% 중반 나옵니다. 사실 20%대 후반만 돼도 훌륭한 거고요. 제가 전업치병이라고 표현하는데 치유에 몰입할 때는 거의 40%에 육박하게 이렇게 하는 걸 목표로 한다. 그래야만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걸 추구한다. 30%보다는 33%가 좋고 33%보다는 37%가 좋고 37%보다는 40%가 좋다. 30%대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요. 20%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30%, 40% 이렇게 다가갈수록 훨씬 이상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현대병의 본질은 세포가 망가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세포가 망가질 때 반드시 동반되는 게 염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면 염증이 사라집니다. 대사가 정상화되면서 그래서 염증 지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신장하면 종양표지자가 없는데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염증 보면 됩니다. 저는 염증이 0이 나왔습니다. 전업치병 할 때는.
조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하여간 0을 추구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0이 나온 경우도 많았고 0에 수렴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상적인 치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우리 몸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지표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혈당입니다. 근데 혈당이라는 건 막 매 하루에도 막 엄청나게 밥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3개월 평균 혈당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헤모글로빈의 그 혈색소라고 있거든요. 그 혈당이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당화 현상이 모든 우리 몸의 그 세포와 기능을 망가뜨리는데 여기 당분자가 붙어요. 그래서 그걸 당화 혈색소라고 합니다. 보통 또 혈색소가 보통 한 3, 4개월 수명이 있기 때문에 한 3, 4개월 그 당분자 붙은 걸 조사하면 3개월 평균 혈당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로 내가 얼마나 이 혈당을 조절을 잘 했는지, 이 혈당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암 환자도 혈당 관리가 기본이지만 제가 암에 걸렸을 때는 그 암 환자가 왜 혈당을 신경 쓰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저는 혈당 피크 없는 식사를 가장 중요시 했었습니다. 혈당을 가장 낮게 유지하는 걸 최종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전 5 이하, 5.0 이하를 목표로 합니다. 저도 뭐 전업치병할 때는 5 이하도 나오고 그렇게 이상적으로 당이 낮게 깔리게 유지를 하면 절대 암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혈당은 우리가 먹는 거에도 영향을 받지만 우리 감정 상태에도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하면 혈당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확 오릅니다. 호랑이 봤을 때 확 오르듯이. 그러니까 혈당이 안정됐다는 건 감정도 잘 안정되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당 지표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 내 컨디션과 백혈구 분화 검사, 그리고 그 염증 수치, 당뇨혈소, 이게 되게 이제 저는 지표로서 보고, 나머지 피 검사는 참고용으로 내 몸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보신다면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바로 앞만 보고 살거든요. 일상은 똑같지 않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하면서 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보면은 우리가 뭐 죽을 때 파노라마처럼 나의 인생이 보인다는데, 사후 세계를 경험한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내 인생의 파노라마에서 어디를 달리고 있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지를 우리 모르고 이제 살죠. 왜냐면 바로 내 앞에 일을 하기도 급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관체험 그런 것도 합니다. 그리고 스크루지 영감이 각기 사람이 달라졌죠. 꿈을 꿨는데 아주 생생한 꿈을 꿉니다. 내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꿈을 꾸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각성을 하게 되죠. 관체험도 실제 관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못질까지도 해요. 아, 그럼 죽으면 어떤 느낌일까? 아, 내가 죽으면 이런 느낌이구나. 아, 내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한번 복귀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암은 제가 이전에 살았던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삶을 좀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줬습니다. 저는 관체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암을 진단받았을 때 제가 조만간 곧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제 몸으로 느낄 땐 2달 못 넘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죽음을 느껴본 거죠. 아, 죽음을 느껴보면서, 아, 내가 만약에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을 치유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암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왜 축복이라고 할까요? 죽을 뻔하다 살아서? 아니, 그거는 처음부터 암 안 걸린 사람이 축복이죠. 왜 죽을 뻔하다 살아난 게 왜 축복이겠습니까? 치유가 됐다는 건 나를 바꿨다는 거고, 바뀐 나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완전 다른 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예전엔 못 봤던 걸 보고 못 본 걸 보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은 사실은 암을 치유하면 훨씬 큰 제2의 삶이 열린다. 저에게는 그런 계기가 됐던 질병이다. 저에게는 정말 축복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 자연치유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누구보다 보람된 일입니다. 치유와 생명. 사실 저의 강의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이뤘고, 심지어는 100명 넘는 의료인들까지 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생리학과 교수님까지 제 강의를 들었고, 그래서 제가 10년째 이제 강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듣고
놀라운 치유를 이룹니다. 저는 그걸 목격했고 저 자신의 치유를 경험했고, 그래서 저에게는 암은 죽는 병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명제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명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암환우분들이 암을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치유의 그 위대함과 우리 몸의 완벽함을 모르고 치유될 수 없는 조건에서 이 무언가를 해간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많은 분들이 빨리 우리 몸의 완벽함을 이해하시고 그 완벽함을 충족시키는 자연치유 노력의 위대함을 이해하셔서 암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치유에 몰입하셔서 꼭 암 치유를 넘어서 건강한 삶을 사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 저 암환우분들께는 좀 쫄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쫄지 마라. 제가 캠프나 이런 거 할 때도 구호가 쫄지 말자였거든요. 우리가 왜 쫄지 않아야 되냐면요, 쫄면 능력 발휘를 못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이 암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내가 쫄면 그 능력 발휘 자체를 못해요. 자율신경 불균형, 호르몬 체계 불균형, 대사 체계의 불균형으로 우리 몸의 완벽함은 세포의 완벽함, 최소 단위가 세포인데 이 세포가 길을 펼 수가 없는 겁니다.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쫄은 상태에서, 두렵과 공포에 쫄아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치유되신 분들이 있다. 그리고 치유되신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치유된지가 다 밝혀져 있다. 그런 방법이 왜 치유를 하는지 이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있고 방법이 있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그것만 이해하면 완벽하게 다시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정교한 메커니즘이 다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그 두려움이 있을 때는 그거를 공부하셔라. 우리 몸을 공부하고 자연치유를 공부하시는데 그 두려움을 전환할 수 있다면 매우 빠른 시간에 이렇게 치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구독자분들은 사실은 뭐 아프신 분들도 있겠지만 건강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가장 현명한 사람은 건강할 때 건강의 가치를 알고 건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런 현명함이 없었죠. 건강할 때는 영원히 건강할 줄 알고 막 살았습니다. 건강을 잃고 죽음을 앞두고 나서야 정신 차렸죠. 그나마 저는 그런 암에 걸리고 나서 암의 의미를 알고 나를 바꿔야겠다는 현명함이 있어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나마의 현명함이 있어서 살아있는 건데, 사실 많은 사람은 암에 걸리고도 이 의미를 모르고 옛날처럼 살아요. 있는 암만 없애놓고 옛날처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도 안 지키는 거죠. 소를 잃으면 그나마 외양간을 고쳐야지 또 소를 안 잃을 텐데 또 이제 소를 잃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나마 현명함이 있는데 여기 구독자분들은 정말 현명하신 분들이죠. 건강할 때 혹은 뭐 이게 약간 그 짜잘한 뭐 큰 질병 아닐 때 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우리 치유를 생각한다면, 건강의 관성 안에서는 조금만 관심을 갖고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하면 이게, 왜냐면 건강해지는 원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가 설사 질병에 걸렸더라도 우리 몸은 강력한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치유를 제대로 하신다면 빠르게 건강한 몸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설사 질병에 걸리셨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뭐 평생 이거 약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 얼마든지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서 약 다 끊으실 수 있다. 제가 강의 때도 약 끊는 법도 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자연치유하면 약 다 끊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항암제 6개월 반만 4개월 먹고 끊었습니다. 얼마든지 약 끊을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셔라.